네, 안녕하십니까. 하세입니다. 오늘은 제 세무사시험 약간 합격하는 거, 합격을 좀 이렇게 단기의 고득점에 따라서 합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세무사시험 일단 구조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네. 세무사시험 합격하는 방법. 자, 저희 1차 시험, 2차 시험 합격률을 한번 봐요. 이게 뭐 만만한 시험은 아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만만한 시험은 아니다. 1차 시험 접수가 지금 한 13,700 정도 접수를 해요. 그 중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60회 기준으로 2,000명 정도? 합격률은 한 15% 정도.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긴 했지만 그래도 한 15%? 많으면 한 30%까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1차 시험만 붙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1차 시험만 붙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 2차 시험까지 최종 합격을 원하는 거죠. 여기까지. 2차 시험에 60회 기준으로 접수한 사람은 7,500명, 합격한 사람은 700명이에요. 합격률은 9.4%이 정도죠. 실제로는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접수한 사람이 13,000명 정도, 합격한 사람은 700명 정도. 합격률은 대략적으로 5% 미만이에요. 5% 미만. 왜냐하면 여기서 작년도 1차 시험 붙은 사람들까지 다 추가돼서 최종적으로 700명 안에 합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합격률은 5%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뭐 엄청 어렵니다. 네, 엄청 어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방법대로 조금 따라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는 합격 세무사시험 수험생과 합격자 이 사람 수 단순 통계적 자료만 가지고 판단해 봤고, 두 번째는 이제 특성을 한번 볼게요. 세무사시험 이거 세무사시험 누가 준비하는지 그 통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뭐 이런 쪽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공부를 좀 애매하게 했어요. 학창 시절에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좀 애매하게 했어요. 적당히 해서 적당한 대학에 갔고, 대학에서 적당히 하다가 좀 이제 다른 좀 힘든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이유가 있는 분이겠죠. 여기는 그냥 공부 이제 애매하게 하신 분. 애매하게. 학창 시절에 공부했는데 막 스카이 이 정도까지 못 가고 이제 애매하게 공부를 했다. 저도 여기 속하고, 사실 저도 여기 속했었고. 두 번째 분들은 이유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이유. 내가 세무사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분들일 거예요. 뭐 부모님이 어떤 뭐 사무장, 세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세무사거나, 아니면은 어릴 때 뭔가 세무사에 대한 뭐 어떤 꿈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이분들도 공부를 막 아주 엄청나게 잘하시는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에요. 잘하시는 분들인데 나이가 이제 좀 들으셔가지고 직장을 다니다가 좋은 직장 갔어요. 좋은 직장 갔는데 직장에서만 있기에는 내가 뭔가 앞으로 약간 미래 발전성이 조금 더 떨어질 것 같다. 나는 나와서 내 사업을 좀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네 번째는 잠깐 공부 잘하는 분들인데 좀 빠른 시간 내에 좀 털어내가지고 요즘 취업도 잘 안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세무사로서 또는 세무사를 활용해서 다른 쪽으로 길을 가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사실 대부분에 속할 거예요. 공부를 아주 잘하고 내가 여기서 목숨 걸어야겠다 이런 분들은 많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한번 특성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세무사시험 합격 어떻게 하는지 아까 우리 경쟁자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직장입니다. 이제 나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공부를 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들은 다 잘할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그분들 공부를 원래 잘했잖아요. 지금 전업수험생 하시는 분들보다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직장인으로서 병행을 하거나 준비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내가 공부했던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또 내가 실무에서 쌓았던 경험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 비해서 시간이 좀 부족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공부를 잘하는데 빨리 끝내고 싶다. 이런 분들은 두 번째 분들, 내가 어떤 이유가 있어서 세무사를 하는 분들에 비해서 절실함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머리가 좋아도 여기 절실함이 좀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공부에 집중하는 시간, 강도 이런 부분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경쟁자들은 다 비슷한 수준이다.
거기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차별성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만 좀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세 가지 정도. 이 생활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남들보다 잘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만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경험에서 어떤 것들이고 저도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냥 고등학교 때 어중간하게 어느 정도 해가지고 부산대가 좋은 괜찮은 대학이긴 하지만 엄청 막 좋다 공부를 잘한다라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거기서 나왔었고 가서도 뭐 과에서도 공부를 뭐 잘하는 사람 아니었어요. 적당히 했었고. 근데 제가 생활시험 전체 인원에서 뭐 4등 정도 했으니까 1차 시험도 아마 4등, 5등, 1 정도 했을 거예요. 전체에서 합격자 중에서도 상위 0.5%, 그 다음에 1차도 응시생 중에서도 한 0.01%이 정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공부를 저같이 애매하게 하는 사람들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이게 모든 수험 전반에 이르러서 똑같은 논리일 것 같아요. 우리는 수험생이에요. 수험생 시험 합격을 위해서 바라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다 포기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내가 원래 게임을 엄청나게 좋아했다. 그러면은 수험 기간 동안에는 게임을 좀 안 해주시는 걸 빌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집중도가 공부 쪽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단순히 시간 이런 부분들 외에도 내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럼 게임을 포기해 주셔야 돼요. 공부 수험 기간 동안에만. 그 다음에 내가 뭐 술 먹는 걸 좋아한다. 술 먹는 거를 좀 많이 줄여주시거나 거의 포기해 주셔야 돼요. 공부할 때 동안. 그 시간 동안 그 내 에너지 자체를 공부에 쏟아낼 수 있는 게 그게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보다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게임을 좋아했어요. 게임을 좋아했고 술 먹는 것도 뭐 노는 것도 좋아했어요. 노는 것도 좋아했는데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하던 대로 하면 합격할 수 없단 말이에요. 5% 안에 들 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공부 딱 결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머리 밀었어요. 머리 밀면은 밖에 나가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머리 밀고 밖에 나가는 걸 좀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휴대폰 정지시켜놨어요. 휴대폰을 정지시키고 하니까 게임에 대한 욕망도 좀 사라지고 그런 부분 좀 정리할 수 있는 각오가 어느 정도 필요해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이유. 내가 남들보다 공부 조금만 좀 덜 해도 상위 5% 안에 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뭐 원래 하던 대로 하시면 되겠지만은 그게 아닌 분들이 대부분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딱 하나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거, 내가 원래 평소에 가장 많은 에너지를 썼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 하나만 좀 포기해 주시는 연습을 길러 주시는 게 필요해요. 이것만 해도 상위 10% 안으로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험생 하면서 이걸 포기 못해요. 포기 못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 신경 써주세요. 지금 생각해봐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이때까지. 그럼 그걸 하나를 수험 기간 동안에만 조금 많이 줄이거나 포기를 하겠다. 이런 각오를 하나 가져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부를 시작하고 나서 달려나가는 거예요. 시작하고 나서 달려나가는 거. 자,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뭐 수험 기간은 마라톤이다. 시간은 점점 가다가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시간을 늘려서 합격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부 시작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저는 초반부터 페이스를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 나 승선시험을 준비하겠다. 그러면 딱 초반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한 90%까지 곧바로 끌어 올릴 수 있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수험생들 보시면은 여기 집중을 해요. 순공시간. 순공시간이 몇 시간? 남들은 11시간 하는데 12시간 하는데 특히 시험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내가 2차 수험생인데 나는 7시간 밖에 못 하는데 상대방은 11시간, 12시간 한다더라. 그럼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 순공시간이 8시간, 9시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순공시간이라는 건 상대적인 거예요. 사람마다 이게 타고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도 11시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저도 순공시간 다 체크를 하면서 쟀지만은 11시간 정도 하면은 한 9시간부터는 공부가 안 돼. 아예 안 돼요. 아예 안 되고 집중도 안 되고 그리고 다 쓰러져가지고 다음날이 지장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 저 같은 사람들은 공부를 11시간, 12시간씩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냐면 초반에 페이스를 많이 올려요. 내가 최대치로 공부를 했을 때 한 9시간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공부 시작할 때 기본 강의 들을 때부터 한 8, 9시간 정도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무슨 차이가 발생하냐면 순공 시간이 많다고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공부가 진행되고 나면 초반에 많이 달려왔던 사람들은 공부가 쌓인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문제를 풀고 똑같이 점검을 하고 해도 거기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많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시험에 좀 임박해서 8시간 공부한 양을 다른 사람들이 채우려고 하면은 12시간, 14시간 이렇게 넣어도 못 채워요. 그렇게 만들 수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초반부터만 페이스를 달려주시는 거예요. 초반부터. 그러면 초반부터 달리면은 그 공부량이 좀 누적이 될 거예요. 누적이 되면은 나중에는 그 페이스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은 조금 더 올리든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실히 합격하는데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순공 시간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나의 최대치. 공부를 이거 나랑 싸운다고 생각하면 돼. 경쟁자들 다 나의 수준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거기서 내가 조금 더 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주면 돼요. 시작 시점에 공부 딱 시작하고 나서 기본 강의부터 페이스를 올려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좀 접근해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흐름. 내가 하루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다른 거에 집중이 분산돼서 중간에 공부 흐름이 끊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것만 좀 잘해주셔도 상위 1%까지 치고 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휴대폰을 안 들고 왔어요. 아예 정지를 했고 아예 카톡 자체를 안 했어요. 카톡 자체를 안 했고. 그럼 뭐가 장점이 있냐면은 제가 독서실에 갔어요. 기본 강의 이제 강의를 듣고 문제를 풀겠죠. 그럼 뭐 좀 공부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뭐 1시간마다 좀 쉬어서 바람도 쐬고 산책도 하고 할 건데 산책을 나갔다고 봐요. 휴대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카톡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쉬는 시간 동안 공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나와서 쉰다, 바람 쐬고 하는데 아까 푼 문제 뭐 어떻게 됐더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거든요. 그 흐름이 이어지면은 집중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들어가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구나, 바로 가서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확실히 남들보다 유리해요. 그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흐름이 끊어진다라고 생각이 되면은 그러면 공부량 자체가 좀 차이가 심할 거예요. 공부량 자체가 흐름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저도 유튜브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공부 잘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법이라든지, 저는 공부를 원래 잘했던 방법에 익숙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봤는데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잘하시는 분들은 다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어요. 공부를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요. 회계에 대해서, 오늘 회계에 대해서, 세법에 대해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만 계속 생각을 하고 쉴 때는 이제 집에 왔다 하면 다 던져요. 다 던지고 나서 그때 이제 흐름을 끊어도 되는 거죠. 공부 시간 외적으로는 흐름을 끊어도 되는 거고, 그때도 유지하면 제일 좋은 거고, 근데 그때 힘들다고 하면 그때 끊어주면 되는 거고, 흐름을 유지하는 게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제일 좋은 거는 외부와 이런 것들을 좀 차단시키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그게 힘들겠지만은 공부할 때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조건 합격한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내가 공부를 하면은 무조건 합격한다. 내가 전에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았던 삶을 살았지만 자, 세무사 시험을 쳤어요. 치고 나서 합격자 최종 면담에 들어가면은 이제 앞으로는 평생 이제 뭐 세무사를 통해서 먹고 살던 간에 아니면 그걸 통해서 다른 걸 활용하는 간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더 부담이 좀 덜해져요. 내가 지금 1년, 2년 바짝 고생하면은, 고생이라고 하기도 좀 그런데 미리 좀 공부를 해놓는다. 나중에 실무에서 나가서 쓸 공부를 좀 해놓는다. 근데 무조건 합격한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 부담이 조금 덜할 수 있단 말이야. 좀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은 합격하는데 충분히 고득점으로 단기에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를 지금 생각해봐요.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지, 그만큼 의지가 있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래야 남들보다 좀 더 한 단계, 두 단계 앞서 나갈 수 있다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는 공부 시작할 때요. 공부 시작할 때 나중에 올린다고 생각하지 마요. 나중에 올린다고. 지금부터 페이스를 많이 올려놓은 상태에서 나중에는 그 페이스를 유지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작 시점에 많이 올려서 나중에 같은 공부 시간에 투입하더라도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산출물을 낼 수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돼요. 세 번째는 흐름을 유지하는 거. 흐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내가 공부할 때 공부 시간 자체에서는 그 페이스 자체 흐름을 계속 유지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회계를 봤다 그러면 쉴 때도
적어도 독서실에서 쉴 때는 회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중간중간에 끊겨서 다른 거 카톡 보고 유튜브 보고 연락하고 이렇게 하면 조금 흐름이 끊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세 가지만 사실 지켜주셔도 합격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아까 말했던 공부를 원래 잘하시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합격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단축될 거예요. 우리 빨리 하고 떠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해주시면은 확실히 공부하시는데 합격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더 도움될 수 있는 것들 한번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